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이게 다시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경각심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마스크를 쓴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자고 이야기한 거는 그 제가 병문안 갔다 와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9일이죠. 5월 29일 날 교육부가 수능 교육평가원이 수능 예시문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예시문항을 둘러싸고 국어 영역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택 과목, 선택 수능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저희가 비문학에 관련된 공부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가장 시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바로 탁 인트로를 들어가 주실까요? 우리 저기 유정글 그렇죠. 일단 그 아마 이제 청취하는 분들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시잖아요. 네네. 바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저희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무슨 뭐 문항 구성, 배점 등의 이제 차이가 생긴 거죠. 문학이나 비문학, 독서에서 각각 두 문항이 늘어났다는 것. 굉장히 의미한 바가 큰 거죠. 결국은 읽고 풀어야 하는 저희가 문학도 독해, 독서도 독해라는 이야기 했을 때 독해 지문이 34문항. 그러니까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겐 이전에도 한 지문 정도 풀기 어려웠던 조건에서 이제 뭐 두 지문, 세 지문까지 못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독해력 연습이 독해 연습이 아주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74점이죠. 74점. 네네. 그러니까 이 34문항에 대한 배점이 74점이고 11문제. 결국 이제 이 11문제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 하는 것이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미 뭐 학습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수학에서 가형, 나형의 선택의 표준 변환 점수의 차이, 또 탐구 과목에서 사실 복불복이라고까지 했었던 수능에서 결정적 선택과 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었던 탐구 과목에서처럼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학습량이나 학습의 난이도에 따라서 공통 과목의 그 점수를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언어와 매체에 대한 학습의 양과 학습에 기대해야 될 노력,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보면 그 선택 과목의 원점수나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74점, 34문제에 대한 점수를 조정한다. 이건 당락을 결정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국어 영역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하나 더 생긴 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지문 세트 구성의 원리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지문, 복합 세트의 양상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평론에 해당되는 뭐 어떤 분들은 비문학이라고 하시던데 문학의 평론적 성격이 짙은 글들을 이전에는 그냥 한 두 단락, 세 단락 되는 것을 가글 정도에 주고 이제 나나 다에 그것을 적용하는 지문을 주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평론 안에 각각의 작품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독해력이 더 중요하게 된 거고 비문학의 경우, 독서의 경우에도 복합 지문뿐만이 아니라 단락 구분해서 세트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 간의 관계를 따져야 하는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 우선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학습의 중요성은 글쎄 국어의 중요성이 두어 배 정도 더 세진 게 아닌가. 게다가 국어는 1교시이므로 우선 이것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 근데 방송하다 보니까 맨날 제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자기소개를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꾸 얘기하는 거 도대체 네 방송은
단 한 번이라도 너를 소개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소개하고 싶어도 못 소개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인트로 장면에서 다시 또 네.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진담의 국어만세 네. 민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 부산 의문은연다의 유정걸 원장님이셨습니다. 정걸. 감사합니다. 라온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부천의 이재식. 반갑습니다. 국어학원의 원장님이십니다. 갈무리 형님이십니다. 목동의 지배자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하니까 마음의 한결 빛을 좀 이렇게 버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게 그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형태, 학생들이 읽기를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읽기가 좀 강화된 이런 형태로 이제 지금 출제가 되었죠. 우리 라온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잠깐 제가 아까 동의하다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독서하고 문학이 76점이죠. 예, 선택 과목 화법과정문하고 언어 매체 각각 24점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저는 우선은 문학하고 독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건 원래부터 좀 비중이 높았던 영역이잖아요. 저는 선택 과목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풀어보니 화법과 작문은 큰 문제 유형의 변화가 없었어요. 원래 나오던 대로 강연문 나오고 화법과 작문 융합돼서 나오고 했었어요. 하지만 언어와 매체가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문법적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시간 단축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매체라고 하지만 지금 처음 나오는 거라서 문제 유형이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되게 단순해요. 그냥 장면 주고 뭐 예를 들면 뉴스를 준 다음에 그 앵커가 말한 것 중 틀린 것은 뭐 잘못 얘기한 것은 옳게 얘기한 것은 이런 정도의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예비 문학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화작문을 선택했을 때는 시간의 압박이 오지 않을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의 압박은 화법과 작문에서의 시간의 압박이라기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독서와 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물론 전제 조건은 문법적 개념이 좀 있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선택한다면 거기서 시간을 단축을 해서 화법과 작문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예비문학을 보고 판단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예비문학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점 학생들 시험도 쳐보고 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할 거예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정걸 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론, 사고력적인 부분과 통섭, 융합적 문제 유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은 앞으로 국어가 굉장히 예전에 수학 정도만큼 어려운 과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 변화된 입시에 적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비문항을 그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발빠른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예비문항을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예비문항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수업을 하면서 어떤 변화점이 보이는지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좋습니다. 네. 인기남. 저는 그 1, 2학년뿐만이 아니라 6평을 앞두고 있는 3학년 학생들도 그렇죠. 예비 시험에서 결과주고.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게 은근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에서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확실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입시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영향을 확실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가 변할 것 같으면은 출제위원들도 변화된 제도에 맞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예비문항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선택 과목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나 화작을 선택하는 그 집단의 원점수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지금 공통 과목의 점수를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상위권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 버리면 조정 점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왜 그 저희가 수능 수석은 400점 만점에 390점이 수석이냐 398점이 수석이냐 390점이 수석일 수도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뭐 다른 과목도 똑같은데 과탐 과목에서 표준 점수의 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어에서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추이를 좀 지켜봐야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언어와 매체 쪽에 좀 더 무게가 쏠리지 않느냐 싶어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난달에 저희가 문법 했는데 문법 중등부의 문법 학습량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죠. 물론 따라서 고등도 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의문 체계가 과거에는 개정교육과 전에는 중학 1학년 1학기 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3학년 1학기 때 나오죠. 근데 양도 굉장히 적어요.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거 한 10분이면 설명 다 되는 거다 이거 한 단원이. 그래서 이제 조정 점수를 고려한다면 특히 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친구도 있다고 한다면 좀 학습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수능 예시문화. 저는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어요. 좀 요즘 그 목통의 그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서 방송이 너무 진실되면 안 돼요. 나는 뭐 우린 연구진들과 풀어봤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무슨 목동에 코로나가 나와서 우리 학원이 너무 커서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 그냥 이렇게 아주 깊이 본 거는 아니고 이제 대충 이렇게 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학원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언어 매체를 많이 선택할 것 같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유를 그 Z 점수에서 그게 더 많이 유리할 것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어 매체의 그 문제도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좀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기존에 이렇게 봤던 것들하고는 좀 차별성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그 문제들은 분명히 개발돼 갖고 더 계속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문학이나 독서가 어쨌든 거의 다 통합이나 그냥 우리 하는 말로 융복합형으로 가게 되니까 이 비중은 여전히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부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작과 언매는 그냥 느낌에 이후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좀 상위권 학생들은 Z 점수가 만약에 유리한다라고 하면 언매를 많이 선택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냥 평균적인 보통의 중이나 중상 정도에서 자기가 좀 예전에 이렇게 이과하고 문과 이렇게 보면은 이과 학생들이 조금 편한 그거를 이렇게 선택해 가듯이 이렇게 좀 선택해 가지 않을까 그냥 예상으로. 의외로 이제 입시에서 그 선택 수능에 관련돼서 이제 수학에 대단한 어떤 포인트가 맞춰졌었잖아요. 그렇죠. 미적분이냐 네, 확통이냐. 네. 그러니까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분이고 네. 어느 대학이 미적분을 필수로 하느냐 네. 그러면서 미적분이냐 기하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네. 상대적으로 네. 국어에서의 언어와 매체와 화작문은 네. 원하시는 거 하시라는 느낌 정도로만 나왔는데 네. 이번 발표와 내용을 보면은 좀 아닐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주목될 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매체는 뭐 그 화작의 유형이랑 대동소이한 면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화작이 굉장히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도 시간에 따라서 유형화되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문법만 해결하면 말씀하신 Z점수, 조정점수의 획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뭐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전체 학습량 같은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화법과 작문의 선택 인원 그것도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부천의 인기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청나라를 사랑하시고 부천의 인기남 말씀하시죠. 네, 저는 약간 좀 비판적 시선을 좀 가지고 그래요? 이제 시험 예시문화를 좀 읽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2010년 초반인가 A형, B형 봤잖아요. 네네네. 국어에서. 국어 선생님들이나 국어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왜 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A형, B형을 보는 이유가 그때 뭐였죠?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습자의 가장 큰 부담은 예측 불가능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되면 그러면 승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올해 고2 친구들이나 아마 고1 친구들까지는 이 혼선 속에서 굉장히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집단군이 하필이면 애들이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 내 실력이 뛰어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을 더 줬기 때문에 이번 교육
그 어떤 과정을 준비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AB형도 결국 저희가 4년을 못 가고 이제 다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새로운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고2나 고1 친구들은 되게 혼선에 빠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3이나 중2 친구들은 또 새로운 제도를 또 맞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2, 고3 때 화작을 할 거냐, 교과서를 배울 때, 교과 선택을 할 때요. 또는 이제 언매를 할 거냐, 언어 매체할 거냐 선택을 하는데 실제 학교들이 그 케이스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유롭게 선택한 학교들이 있고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그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모집을 아예 그냥 딱 결정해 놓고 이걸 몰아가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화작을 하고 싶어도 언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언매를 하고 싶어도 화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2, 고3 때는 내신을 화작을 봤는데 수능 때는 내가 이제 언매를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도 되는 건데 뭐 문제는 진짜 아이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정이 익숙하게 되면 그걸 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탕 같은 경우에 제가 사회문화를 학교에서 배웠는데 갑자기 뭐 경제를 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드문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집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어떤 그 분포 수가 수능에 영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언어 매체에서 문법을 많이 공부하지 않은 학교 아이들은 고3 때 수능에 이제 문법 공부를 해서 과연 그러면 문법 승부를 내겠느냐. 그것도 표본 어떤 그 집단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음수를 또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언매랑 화작이랑 고등학교에서 비슷하게 선택했다고 들었는데 점점 비율이 바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발표하지 않는 가운데 막상 우리 친구들이 고2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고2 때 시험을 지금 이렇게 바뀐 걸 몇 번 볼지 모르겠으나 고3 때 올라가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교육 당국이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정말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분석해 보면서 좀 나름대로 대안도 생각하고 또 제 학원에부터 방침도 정해놨지만은 어쨌든 저는 좀 이 자리에서 좀 우리 청취하는 학부모님께서 조금 관심 가지고 볼 부분은 좀 아이들에게 또 가혹한 또 이제 예측 불가능의 시험을 또 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아이가 선택한 모집군의 아이들이 못할 경우는 손해를 보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만점 받고 점수 깎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시험을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자라난 집단 아이들의 시험과 같이 봐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길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화작의 선택 인원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예, 그렇죠. 왜냐하면 탐구에서 분명히 물리를 선택하면 혹은 투 과목을 선택하면 표점이 높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 응시생의 수가 적고 그렇죠. 고득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화작을 선택할 인원도 많을 거라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예. 크게 격차가 안 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과학과 달리 국어라는 걸 네. 모국어에 대한 기본적 태도 때문에 그래도 언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는 언매를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응시하는 과목의 선택 과목에 그 집단의 성격 이거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만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또 좋은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시험을 선택한 과목, 즉 화작을 선택했으면 전체 화작을 선택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갖다 놓고 따져서 변환을 해서 내 아이의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언매를 선택한 애들이 시험을 잘 보고 예를 들어서 언매를 선택한 언매 시험을 보는 언매 시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76점. 그렇죠. 네. 조정 점수. 네, 이 조정 점수.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한 학생이 화작 24점의 문제가 아니라 화작을 선택한 대한민국 학생들이 76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평균.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76점을 어떻게 선택했냐의 평균에 따라서 내 아이 점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불리가 조금 따져질 수가 있다. 특히나 정시 같은 경우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1.2점 혹은 뭐 0.12점만 갖고도 경계가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좀 비판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이제 저희들이 보통 전문가 볼 때는 언매하는 애들이 성적이 높을 거를 예측을 해요. 그런데 그 언매 시험을 봤다고 점수가 똑같이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매에서 점수를 못 받는 친구들은 차라리 화작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내년도에 볼 때 3월달, 4월달 계속 애들이 시험을 바꿔서 볼 거예요. 근데 화작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를 많이 안 하고도 그렇죠. 사실은 배경시 없어도 지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 사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거에 화작 선택은 유리한데 엄매로 이동할 애들은 드물 거라는 거죠. 화작을 했던 애들이 엄매로 가는 경우가 적을 거라면 엄매에서 화작 가는 애들은 좀 이동 인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계속 3월달, 4월달 막 혼돈선을 가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모든 저희 이제 저희 뭐죠 예시문항의 어떤 특징에 대한 거 설명을 보면은 학습자 학습 분량을 또 부담을 줄이기 위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정말 학습자의 학습 분량이나 학습 그 난도를 이제 낮춰주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시험을 내야 되거든요. 내가 공부한 만큼 결과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의 노력이 아닌 집단군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 집단군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좀 상처된 얘기.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A형, B형 할 때 눈물 흘리고 애들 막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제발 그 문과 형태가 이제 B형이라고 난도가 높은 시험이었고 그다음에 이과가 조금 난도가 쉬운 A형 시험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예체능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B형보다는 A형을 볼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학교가 다 밀었어요. A형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체능계 이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B형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B형을 보라고. 왜냐하면 A형의 난도가 좀 쉬울지 몰라도 A형에 보는 애들의 점수대가 높고 이과 애들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A형이 나오는 비문학 지문이 까다로운데 본인들이 풀기 어려울 거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모 고등학교는 아예 그의 시험을 거의 망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A형이 나왔던 게 돌림힘 나오는 바람에 16번 문제였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전까지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나왔다가 수능에 돌림 내는 순간 그냥 예술계 친구들은 과거 어떻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과 친구들 하더라도 화학 선택 애들은 돌림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뭐 전멸을 했었거든요. 난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시험을 양분화 시키는 것은 선택 과목에도 지금 항상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왜 동일 과목에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네네, 저는 좀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죠. 왜냐면은 엄청 지금 제가 정말 흥분하셨는데 흥분을 많이 하셔가지고 맞는 저기 열나면 열나면 이제 막 얼굴 빨개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온도 체크할 때 어디 아무데도 못 가요 지금. 아까 30.5도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한 0.5도 올라갔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이것만 갖고도 뭐 벌써 저희가 뭐 열몇 시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정리하자 보면은 아마 우리가 흔히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독서, 비문학 요 영역이 좀 더 문항도 두 문항이나 늘고 좀 힘들어졌다.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난리 났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공통 문항을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즉 어린 시절서부터 읽기 능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수능 국어는 이제 끝나다. 고득점은 무조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해주셨고요. 선택 수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학만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저희가 드리면서 이 분석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괜찮아요 지금? 물 좀 드시지 왜? 이거 탄산수 좀 한번 드실래요? 근데 이 시험지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엄매나 이게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엄매나 화작이나 정말 빽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기 능력이 안 되면 정말 힘든데 이 어려운 시험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육자 입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선택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 올해 아이들한테 1년, 2년 쓰고 나서 그럼 그 3년째 아이들은 좀 나아지겠지만 그 2학년 아이들, 1학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애들한테 이해하라고 이제 이걸 저희가 지도할지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자꾸 제가 안 끊으면은 이재성 원장님이 오늘 밤새 성토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어만세였습니다. 부족 한번 보시고 하셔야죠. 국어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